안녕하세요. 볼린저 밴드 매매 기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보시는 것은 볼린저 밴드 홈페이지 화면이고요. 이 사람이 존 볼린저라고 이 볼린저 밴드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의는 가급적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실었고요. 저자인 존 볼린저의 의도를 그대로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의 볼린저 강의 내용을 축약해서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여 년 전 물리학자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념의 핵심은 모든 사물은 다른 사물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절대란 없다는 것이 이 상대성 이론의 필연적 결론입니다. 우리가 검은색을 검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흰 것이 있어야 하고, 빠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느리다라는 것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할 수 있죠. 따라서 주가에 적용을 해보자면 상승을 한다는 것은 하락과 조정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러한 상승이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존 볼린저도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의 하락과 상승이라는 이러한 물결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변동폭을 잡아낼 수 있을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리고 그 고민을 반영해서 본인의 이름을 걸고 만든 이러한 볼린저 밴드라는 보조지표를 탄생시켰습니다. 따라서 볼린저 밴드는 기존의 엔벨로프, 그리고 보마르 밴드, 켈트너 밴드 등 여러 밴드의 단점인 변동성을 잡아주기 위해서 표준 편차를 밴드에 적용했습니다. 보이는 사진은 볼린저 밴드의 밴드폭 변수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피오리어스 기간인데요. 20일 기간 평균값의 표준편차 배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때 20일은 단순 이동평균선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일이면은 1.9, 50일이면은 2.1. 20일로 기간값을 잡으면 시장의 경우 88%에서 89%의 주가 움직임이 밴드폭 안에서 형성이 됩니다. 볼린저는 기간값을 20에서 30일로 유지할 것을 원칙으로 하라고 강조합니다. 그 기간값이 가장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라고 하는데요. 볼린저는 산출 기간을 10일 이하나 50일 이상으로 하고 싶으면 차라리 시간의 기간을 바꾸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자, 이를테면 10일보다 짧게 가져가면 일간 차트를 시간 차트로 설정해서 주식시장의 오후 3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를 1시간으로 간주를 한다면 한국 주식시장의 하루를 7개의 트레이딩 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5일 동안이면은 35시간이, 즉 기간값을 볼린저는 20에서 30개 내외로 유지할 것을 얘기를 했는데 35개를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설정해서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저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3가지 매매 기법은 전혀 다른 3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한 접근법들인데요. 볼린저는 밴드의 매매 기법 3가지를 그대로 사용해도 좋지만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편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각자 맞춤 전략과 그리고 위험 보상 변수에 조율을 해서 각자 취향과 스타일에 맞게끔 수정해서 사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매매 기법 1부터 2, 3 가지를 투자자 개개인이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본인이 가장 사용하기 편안한 매매 기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자의 기호에 맞게 원리들을 조금씩 변형해서 사용해보시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변수값들을 바꿔 쓰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매매 기법 첫 번째, 변동성 돌파입니다. 자, 스퀴즈라고도 하는데요. 스퀴즈란 영어로 쥐어 짜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볼린저는 스퀴즈 기간값을 6개월을 보고 그 최저치가 스퀴즈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기법 1의 전제는 바로 이 스퀴즈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동성은 특성상 일정한 사이클이 존재하고 지극히 낮아진 변동성은 높은 변동성을 예고하는 전조현상이거든요. 따라서 스퀴즈, 즉 변동성이 낮아지고 에너지를 잔뜩 응축해서 폭발하는 시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스퀴즈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낮아졌고, 변동성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잔뜩 응축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주가가 하방이든 상방이든 폭발하는 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매 기법 1의 핵심은 이런 식으로 스퀴즈가 일어나고 주가가 변동성이 위로 확산이 될 때 상단 밴드를 돌파하는 이 주가, 이 자리가 바로 매수 포인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확산되는 상승하는 추세를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쉽게들 좀 예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셀트리온 차트입니다. 최근에 2017년도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 있었죠. 쉽게들 차트 이평선이 모이는 자리, 이런 자리입니다. 이평선이 모이는 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분할로 매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대체로 주식을 오래 하시면서 이평선이 이렇게 모이면 그 이후에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가 차트가 정배열로 바뀌면서 시세가 분출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그것을 경험치로서 이런 차트의 모양새를 공략을 많이들 하시는데, 자, 매매기법 1 변동성 돌파 스퀴즈가 바로 이러한 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 사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자리들 찾으시는 분들은 매매기법 1을 보다 조금 더 연구하시면 수월하게 이런 자리들을 조금 찾으시는데 용이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볼린저 밴드를 가장 명쾌하고 직접적으로 응용하는 방법이 변동성 돌파 시스템입니다. 기법 1의 매수 포인트는 밴드폭을 활용한 필수 조건인 퀴즈가 충족이 된 다음에 주가가 상단 밴드를 돌파할 때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것인데요. 이때 손실 제한 방식은 파라볼릭을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밴드위스를 활용하는 건데요. 스퀴즈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밴드위스의 그 폭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지라는 것은 밴드위스가 이런 식으로 모양을 형성하는 건데 불룩 튀어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밴드위스의 정점 부분에서 이러한 벌지 현상이 나타나고, 벌지라는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변동성이 앞으로 감소되는 것을 예측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밴드위스가 이제 스퀴즈가 발생하는 것은 변동성이 앞으로 확대될 수 있겠구나, 증가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지 정리를 다시 하면 어떤 것, 즉 주가나 추세 부분에서 그 끝 마무리 부분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퀴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주가의 방향이 앞으로 확산되고 변동폭이 커져서 시작될 거다라는 부분을 예측하는 겁니다. 자, 매매기법 1 스퀴즈 패턴을 실행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매수 시점에 헤드페이크를 줄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스퀴즈 2011년 골드 4월자 차트이고요. 이 날짜에 스퀴즈가 일어났고, 지금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된 이 주가가 상단 밴드를 돌파하는 시점, 자, 이 부분이 바로 매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표시해뒀는데 이 부분도 스퀴즈가 일어났어요. 밴드위스의 스퀴즈가 일어났는데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이 부분보다는 고점이죠. 그래서 항상 스퀴즈라는 것은 주가가 저점이건 고점이건 간에 어느 위치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가 매매기법 1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매수 시점에 헤드페이크를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스퀴즈는 항상 헤드페이크 속임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의 과거 모습을 항상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스퀴즈가 일어났고 주가가 상단 밴드를 돌파하는 시점, 매수 시점이 됐었죠. 그런데 헤드페이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과거 사례를 볼게요. 자, 이 자리 스퀴즈가 일어났고 그때 상단 밴드를 돌파하지 못하고, 헤드페이크는 볼린저 밴드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때 헤드페이크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돌파되는 시점을 확인하셔서 매수 포인트로 잡고 매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매수 진입 전에도 헤드페이크가 있는지,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과거의 움직임을 한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보시면 이 매수 포인트 이 지점 자체가 쭉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요, 전에 전고점보다 위에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런 어떤 움푹 파져 있는 그릇 같은 모양을 형성을 하고, 자, 이 부분에서 또 매물 출회 과정이 있고 나서 이런 모양새거든요. 조금 더 진하게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주가의 모습을 좀 그려보면, 자, 이런 모양새거든요. 그리고 사실 매수하는 이 매수 포인트 자리는 여기 이 선을 돌파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이렇게 그린 이유는 사실 이게 윌리엄 오닐의 컷 패턴과 유사하거든요. 제가 이제 볼린저 밴드의 매매기법 1 스퀴즈 방식을 이제 강의하는 준비를 하면서 느낀 부분은, 주식의 이 대가들은 본인이 정한 원칙과 본인이 사용하는, 본인이 개발해서 만든 보조지표 등 이런 것들이 각기 이름과 사용하는 형태들이 달랐을 뿐이지 매수가 되는 지점들은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헤드 페이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헤드 페이크 현상은
밴드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헤드페이크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이 이렇게 형태를 보이고 밴드 안에서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즉 돌파를 하지 못하고 밑으로 쳐져 버렸죠. 그래서 휩소가 이루어졌는데 헤드페이크를 피하시려면 반드시 이렇게 돌파되는 지점, 스퀴즈가 일어나서 돌파되는 지점을 잘 면밀히 관찰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역이용하시려면 헤드페이크가 일어나고 나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강세를 보이는 첫날 포지션의 절반을 취하시고요. 그리고 상단 밴드를 돌파할 때 나머지 절반의 포지션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파라볼릭이나 반대편 밴드 태그를 이용해서 손실 제한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밴드위스의 벌지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밴드위스의 이게 벌지 현상이 일어나면 이 볼록한 부분이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일어나면 주가가 어느 정도 마무리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무리 부분이 예측이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경우도 하락 국면에서 밴드위스의 벌지 현상이 일어났고 주가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걸 예측을 해서 주가 모습을 보시면 하락 추세가 잠시 일시적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래량 지표와 함께 많은 케이스를 살피다 보면 기법 1에 대해서 종목 선별 과정에 대해 보다 나은 안목들이 구체화되실 건데요. 저서에 기술된 예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차트를 좀 보실게요. 그래서 스퀴즈가 일어났고 그 이후에 상단 밴드가 돌파되는 이 시점이 매수 포인트.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밴드위스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벌지 현상이 생겼는데요. 벌지가 일어나면 주가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스퀴즈 일어나고 밴드 상단 돌파된 이 시점에서 매수가 포인트였고 그리고 나서 추세가 쭉 상승 방향으로 가다가 이제 벌지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 주가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겠구나 라고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주가의 추세를 좀 보는 겁니다. 추이를 보는데 스퀴즈가 어느 정도 약간 일어나고 나서 다시 주가가 재차 상승을 해서 상단 밴드 또 돌파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자가 말한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한 가지 팁을 좀 더 붙이자면 제 의견입니다. 추가 매수가 이 부분에서 유효할 수 있겠죠. 그리고 벌지 현상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그리고 고점을 형성을 했고 그 이후에 여기 보시면 주가가 고가권인데 계속해서 스퀴즈가 짜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가권이건 고가권이건 스퀴즈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 캐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차트는 스퀴즈가 일어났고 주가가 위로든 아래로든 변동폭이 이제 확대될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아래로 확대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래로는 사실 저희가 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스퀴즈가 일어나고 나서 상단 밴드를 돌파하는 시점이 매수 포인트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보시면 스퀴즈가 일어나고 주가가 하방으로 변동성이 확대됐고 다시 한번 스퀴즈가 발생을 했고 주가가 하방으로 확대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존 볼린저의 저서와 강의 자료를 통해서 볼린저 밴드란 무엇이고 매매 기법 1, 2, 3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변동성 돌파 스퀴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매매 기법 1 변동성 돌파의 트레이딩 순서는 기본적 분석이 끝난 종목군에서 스퀴즈가 들어간 종목군을 선정하고 실제로 트레이딩 전에 헤드 페이크를 항상 염두하면서 거래량 지표를 통해서 주가 움직임을 확증하면 주가 예측에 대한 신뢰도와 승률을 보다 더 높일 수 있겠습니다. 추후 매매 기법 2편, 3편에 대해서 제작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